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예전에 이보커도 협찬해 주신. 네, 맞아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차죠. 630i. 네. 직업이 수의사세요. 네, 맞아요. 동물병원 하고 있어요. 저도 강아지를 현재는 안 키우고 있지만 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무릎 위에다가 강아지를 이렇게 무릎 위에 놓고 네네.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시고 벌점 네. 15점에 승용차시면 벌금 4만 원이시고 네. 그 다음에 승합차시면 벌금 5만 원 받으실 거고. 범칙금도 있고 벌금까지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법이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근데 그래요? 네네. 그때는 사실 그게 잘못된 행동인 거를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쵸. 사실은 애가 워낙 불안해하니까 그리고 네, 너무 무릎에 무겁고. 앉혀서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강아지를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해야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일까요? 정확하게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둘 다 아이를 두시면 안 되고요. 네. 요즘에는 강아지용 카시트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궁극적으로 기본 원칙은 목줄을 짧게 해가지고 아이가 이제 급정거를 하거나 네. 차량이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네. 충격을 안 받게끔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작은 애기들 있잖아요. 작은 애기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 이동장에 네. 아이 넣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동하시는 게 더 안전하시고 아이도 좀 덜 불안해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독방 같은 그 캔넬. 독방 같은 게 아니고 생각보다 네. 네. 고양이는 많이 그런 쪽을 더 좋아하고요. 네. 강아지들도 사실은 자동차 운전할 때 네.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얘 움직인다라는 걸 몸이 알잖아요. 네. 얘네들이 항상 창밖을 바라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많이 불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동장에 있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에다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강아지는 차를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장거리 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1시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많이 헥헥거리면서 침도 많이 흘러 막 낑낑거리고 많이 불안해할 거예요. 네. 그거 정상인 거고, 네. 그러시면 이제 내리셔가지고 아이 잠깐 산책도 하고 물도 좀 주고 좀 안정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아니시면 차 안에서 구토를 하거나 배변을 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이가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보호자분들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차 타기 최소한 2-3시간 전에는 먹이지 말라. 네, 밥도 안 먹이시는 게 좋고 목욕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샤워도? 네, 왜 그러냐면 목욕 같은 경우도 얘네들 같은 경우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는 가능하면 목욕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전문가답다. 강아지들 관련돼서 상담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제 그 분리불안이거든요. 분리불안. 네, 보호자랑 떨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집에다가 아이를 두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지저대가지고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라던가 네네. 하는데 그런 거를 교정하는 가장 기본 원칙은 아이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제 적응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자동차도 그거 마찬가지라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 자동차에 타는 환경 자체를 조금씩 늘려가는 거. 예를 들면 초반부터 장거리를 가시는 게 아니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갈 때 그 전부터 이제 자동차 안에 시동 걸기 전부터 차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차 안에서 뒷자리에 아이랑 같이 앉아 계셨다가 한 5분 있다 나온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를 익숙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자동차에 타서 계속 일어나는 상황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서행하시다가 가볍게 급정거를 해주시면 아이가 아마 비트람도 떨어질 거예요. 그런 상황 몇 번 하게 되면 아이들도 이제 무서워서 그렇게 잘 안 일어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자동차 타는 환경 자체를 적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근데 좀 길게 하셔야 돼요. 분리불안도 마찬가지지만 끈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네. 강아지 교통사고가 은근히 좀 나더라고요. 네, 많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고 처리를 하는지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네. 보호자분이 실수로 놓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강아지는 교통사고에 어떤 입장인가요? 예,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건데 언젠가 네. 개정이 되면 참 좋겠지만 네. 일단은 법적으로 강아지는 재산이에요. 재산이고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보호자분한테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겠지만 네. 그게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의 가해자와 그 아이의 시점에서 봤었을 때 그 아이는 가해자한테 있어가지고 약간 드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론? 네, 갑작스럽게 길에 끼어들어서 그렇게 돼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래서 진짜 그런 일 안 발생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드론이라는 게 이제 헬기? 네, 맞아요. 그게 떨어졌을 때 네. 그런 취급을 받는 네, 거야? 그게 되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아이가 잘못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아이의 치료비라든가 이런 걸 다 보상을 받는 게 지금 힘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호자분이 목줄을 하셨든 안 하셨든.
그래서 구치됐던 강아지가 지는 사망하게 되면 사망하게 됐었을 때는 네. 아마 보험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아이의 분양가 정도 수준에서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그 아이에 들어갔던 치료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받으시는 게 아마 많이 까다로우실 거예요. 목줄을 하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강아지는 사실은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몸 스스로 사리고 해서 신호 같은 것도 지키고 이러질 않잖아요. 네. 예,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목줄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도 안 하시는 분들 꽤나 많은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강아지 문화, 네네. 네, 견주로서의 강아지 마음가세는 세계적으로 어떤 수준입니까? 세계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지금 젊으신 분들은 많이 좋게 생각을 하시지만, 네. 이게 이제는 저 병원에 있다 보면 항상 젊으신 분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나이 연령대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내가 왜 이 개값보다 네. 비싼 돈을 병원에 내고 아이를 치료를 해야 되나 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봐요. 많이 보고 한데, 그러니까 의식 수준은 정말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에서 봤었을 때 우리나라 의식 수준이 높은가, 그거는 물음표인데 네.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또 수의사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보호자분들도 노력을 해야죠. 진짜 통과합니다.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트라인 수의사 합격했습니다. 사람은 새벽에 네네. 교통사고 나면은 이제 응급실에 가잖아요. 네, 맞아요. 강아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는 대부분 지역에 아마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24시간 병원이 있으실 거예요. 네. 사실은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네. 자기 지역에 있는 24시간 동물병원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쵸. 그게 교통사고가 됐건 다른 응급상황이 생겼건 간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면 그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 24시간 병원에 연락을 하시고 네. 바로 이동을 하셔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최우선이죠. 일단 말 되게 갑자기 잘한다. 좀 짜증난다. 왜 이 동물이 좋아서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의 뭐 직업적인 전망을 보고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던 건 고등학교 때인데, 네. 저는 원래 그렇게 공부를 잘 하는 아이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원래 문과였거든요. 네네. 뭐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자기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 본인한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저 놀랐습니다. 일반적인 문과 학과를 진학을 했다가 네네. 그 수의사 관련된, 제가 만화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수의사 관련된 만화책을 접하고 나 이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네. 하자 해서 결정하고 학교 자퇴하고 네. 군대 갔다 와서 네. 재수해가지고 학교를 늦게 다시 들어갔죠. 아. 그 동물을 지금도 사랑하는 건 맞고요. 사랑하는 건 맞고 좋아서 그랬었고, 근데 저희 가족 중에서 저 빼고 다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한 번도 키워보지 못했었던 것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직업 선택하는데 크게 영향을 줬던 지금 것 같아요.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지금 직업 만족도요? 네. 그때 틀린 것 같은데 대체로 만족을 해요. 수입은요? 수입이요? 네. 그 페이닥을 하느냐 원장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제 수입에 대해서 사실은 아니요, 별로 그렇진 않아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진짜 막 다 죽어가서 막 경련 일으키는 요만한 애기들 네. 와가지고 막 하는데 겨우 그 혈관 찾기 힘든 애 잡아가지고 며칠 동안 처치해가지고 막 밤새서 이렇게 살려놨는데 걔가 나중에 건강해져서 예방접종하러 이렇게 하면 되게 진짜 엄청 감동받거든요. 그 보람 같은 게 그런 거에서 있어요. 사실 네. 그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돈이 중요한데 네. 근데 그 항상 돈만 보고 또 할 수는 없는 게 일이라서 네. 저는 확실히 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 그 원동력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가치가 있죠, 일이. 지금. 그렇죠. 진짜. 근데 항상 그렇게 감성적으로 또 할 수도 없어요. 매번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닌 거고. 혹시 네네. 요즘에는 이제 강아지 견주들이 네. 젊고 아름다우신 여성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젊으신 분들은 오는데 아름다우신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왜요? 저 와이프가 있어가지고. 말도. 이거 하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네. 1인 가족이 많이 강아지를 분양받고 키우잖아요. 네, 고양이도 많고요. 네.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 친구들이 네. 되게 잠자는 시간 보면 긴 시간을 혼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가 사실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네네. 그거를 바라보시는 시각과 혹시 의견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수의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일을 하고 네. 하지만 결국 수의사들도 머릿속에 그건 알아요. 동물이 최우선이, 그러니까 동물이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결국은. 왜 그러냐면 아픈 애들도 치료를 받고 싶어요. 예를 들어 강아지가 내가 오늘 무릎이 좀 아픈데 이 무릎을 치료를 받고 싶어, 엑스레이도 찍고 싶어요 라고 와서 병원에 와서 직접 진료를 보지 못해요. 그거는 네. 아이가 다리를 쩔뚝이는 걸 본 보호자분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아이가 다리를 쩔뚝여요 해서 그 보호자분이 지불을 하시고 그렇게 진료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모든 중심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 그건 맞죠. 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보완책, 예를 들면 요즘 강아지가 보는 TV 프로그램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강아지들 이제 노즈워킹 할 수 있는 장난감이라던가 네. 뭐 간식 같은 걸 시간당 뱉어내는 그런 장난감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다만 모든 시간을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보호자분들 늘 말씀을 드리는 게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혼자 오래 있으면 당연히 그한테 오면 또 반겨주잖아요. 네. 그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인데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산책을 해주세요. 산책을. 산책. 예, 진짜 산책해 주시면요 네. 아이들이 그 긴 시간도 나중에 오면 나 데리고 나가 줄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잘 기다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더 근데도 안 데리고 나가면은? 안 데리고 나가면 사실 그건 좀 많이 이기적이신 것 같아. 아, 짜증나. 아, 왜요? 아, 너무 잘해요, 말을. 큰일 났네. 자꾸 제가 하는 함정에는 안 빠지고 이런 얘기 널 잘하고 좀 얄미운 캐릭터인데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니,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해도 충분할 것 같고.